안녕하십니까. 저는 37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소방기술사 이점동입니다. 저는 1960년생으로 만 64세입니다. 저희 고향은 전북 부안군 줄포인데 거기서 초, 중, 고를 졸업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을 바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짐자전거를 타고 배달도 좀 해보기도 했고 영업사원도 하고 보험회사까지도 다녔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고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군대는 1980년 8월에 입대해서 83년 4월에 제대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공무원을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과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군대 제대하기 전에부터 준비해서 4월에 제대 이후에 계속 공부하다가 9월에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해서 힘들다기보다도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10월에 합격자 발표를 봤는데 둘 다 합격하게 됐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 기뻤고 이제부터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첫 디딤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공무원을 양쪽 다 합격하고 나서 먼저 84년 1월 5일에 경기도 성남소방서로 소방직이 먼저 발령이 났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생활하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이 발령이 났는데 2개월 동안의 소방공무원 생활이 굉장히 저한테는 보람이 있었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안전하게 하는 게 제 삶에 있어서 보람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성남소방서에 처음 임용을 받았을 때는 일반직 9급 상당인 소방사로 임용을 받았고 불을 끄는 경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을 끄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성남소방서에서는 한 8년 그 이후에 구리소방서, 오산소방서, 이천소방서, 북부본부, 경기본부 그렇게 전체에서 한 37년을 생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성남소방서장으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37년 동안 소방관으로 살아오면서 참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고 딸도 소방관이고 사위도 소방관인데 딸한테는 좋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뒤를 잇지 않을까 싶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졸로 취업한 입장에서 공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주말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1998년에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취득했고 2000년도에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삶에 있어서 공부는 꾸준히 있어야 되고 자전거가 페달을 계속 굴려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 공부도 그렇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육학과로 학사모를 쓰게 됐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따고 학사를 졸업하면서 이제 충분히 만족했다 싶었는데 공부에 대한 열망이 끊이지 않아서 대학원을 한번 넣어볼까 싶어서 넣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40살에 대학원 들어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전혀 늦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이 가장 젊었을 때구나 라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해왔던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을 입학해보니 저희 동기 중에 소방기술사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보니 사회적으로 안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활동을 하는 거 보고 나도 소방기술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술사를 따면 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실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2000년도에 종로에 있는 미동소방학원에서 이론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는 시험을 보지 않고 2년 정도 학원을 다녔고 복학으로는 3년 정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고 여행 같은 것도 그때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일과 시간 이후와 특히 주말에는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5년 동안은 자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 실력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실력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기초부터 닦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정리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논문도 찾아보고 각종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카피해서 서로 교재를 나눠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소방위로 승진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승진 시험이 없습니다. 정년이 20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을 계획한 거는 제 머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쌈박하게 쉽게 들어오는 그런 머리는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머리이기 때문에 길게 기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절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만은 책을 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긴 여정을 공부를 할 생각을 했고, 소방기술사 취득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과정의 여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력에도 많이 쌓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공부가 좀 안 되더라고요. 자극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환경인 강경원 소방학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강경원 학원을 갔고 거기에서 문제풀이반에 바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문제풀이반 하면서 아직도 성적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수업 끝나고도 바로 가지 않고 또 공부하고, 주말에는 딴 장소에서 모여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006년도에 첫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30점대였던 것 같습니다. 첫 시험 결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구나, 소방기술사가 쉬운 시험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도 불합격을 했는데 저는 길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바심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주위의 동료들이 또 합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나도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007년도에 4, 5, 6회 시험을 봤는데 역시나 불합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고 희망적인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주변에 합격한 사람들하고 제 실력하고 비교해 보면은 제가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원래 20년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7, 8, 9회를 봤는데 그때는 50점대로 이제 올라가서 곧 희망이 보이는구나,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도 있거든요. 100분씩 400분 시험 보는 시간이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00분 집중하는 동안에 내가 모르는 게 어디까지고 아는데 이거 어설피 알았구나, 바로 가서는 그 시험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부하는데 이정표가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0점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나온 것뿐만 아니라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평일에도 일과 이후에는 잠자리 전까지 12시까지는 보통 했었고, 주말에는 항상 9시에 나가서 저녁에 12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9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끝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년인데 좀 더 당겨지지 않는가,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20년 동안 소방기술사 공부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9년, 10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즐기면서 내 인생의 삶의 일부다,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10번째 시험에서는 살짝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40점대 후반으로. 그때는 평소 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험 문제가 좀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었습니다.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번째 시험에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의 점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시험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서른본론 결론에 답안지 쓰는 게 많이 능숙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도 12번째 시험 보러 가서는 이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니 빨리 끝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제가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리 있게 잘 풀어서 써야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도 떨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잘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전에까지 시험 본 그때까지의 그 마음하고 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12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발표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번째 시험 결과 발표한 날은 오전 9시에 전화기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점동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기쁨의 눈물이었고, 한 10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한 보답이 이걸로 열매를 맺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좋은 소방기술사로서 활동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꾸준히 공부하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고, 저는 아버지처럼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아니라 하면 되는 것이다. 땀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다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인생 길게 보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식구는 그동안에 제가 고생해온 모습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정말 울컥하면서 정말 고생했다고, 그리고 합격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반이 또 있습니다. 학원에서 자세를 어떻게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고 또 얼굴 표정은 어떻게 지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면접 내용 공부는 1차 공부했던 책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가족들 앉혀놓고 내가 지금부터 면접을 보겠습니다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된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면접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쑥스럽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 49에 필기시험을 합격했고 바로 면접 시험을 봤는데 그때 우수 공무원으로 해서 서유럽에 7박 9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면접을 봤는데 머리도 멍한 상태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제대로 이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때 불합격하게 됐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면접은 2년 동안 볼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가능하면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2차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필기시험만큼 저희가 공부를 했고 평일에는 저녁 공부를 계속하고 주말에도 13시간 공부를 계속했으며 스터디그룹을 통해서 서로 모의 면접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 초에 두 번째 면접 시험에 응했습니다. 우왕 청취만도 먹고 그동안에 봐왔던 책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복습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로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문제를 질문해왔을 때는 안심하면서 대답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질문해왔을 때는 바로 모릅니다 라고는 안 했고 그와 비슷한 대답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 보고 나서는 나오면서 이번에 잘하면 합격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이 좀 후련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 보고서는 잠시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가족들과 바람도 좀 쐬고 그 다음 면접은 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2010년 5월에 두 번째 면접 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오전 9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표 메시지에는 이점동님 소방기술사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정말 울컥했고 가족들과 포효를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굉장히 기뻐했고 앞으로 더 공부할 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공부는 놓지 않을 거라고 뭔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지만은 가족들한테 힘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공부해왔는데 흘린 땀은 헛되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자전거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길게 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했던 거는 돌아가신 어머니나 저희 가족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 공부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도 싶고 국민들한테도 좀 안전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50살에 소방기술사를 따고 소방공무원으로서 경기도 소방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 위원장을 7년 넘게 해왔습니다. 성능위주 설계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라든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건축 허가 동의에 가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각종 도면을 볼 때도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소방차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소방공무원 안전은 어떻게 추구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돼서 비상구라든지 비상통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제가 봤습니다. 박사과정은 2014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박사학위를 꼭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학생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료하고 나서 끝내려고 했는데 잘 아는 또 교수님이 아니 학위를 받아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당신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실험 논문을 통해 가지고 2020년도 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소방에서 소방서장 했지 소방기술사를 취득했지 소방 관련된 박사 학위를 받았지 정말 뿌듯했고 앞으로는 공학적인 공부보다는 인문학적으로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는 성남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받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37년간의 소방공무원 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고 그런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글썽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소방조직, 우리 소방 동료 후배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큰 절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떠나면서 이제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그동안에 혜택을 받아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 조직과 우리 후배한테 누가 되지 않는 좋은 선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떠나왔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퇴직 후 2021년 1월부터 현재 회사인 주식회사 한백FNC의 사장 직책을 가지고 제가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방기술사를 취득함으로써 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 사회적으로도 각종 자문이라든지 유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근본적으로는 소방기술사 취득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37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생활했고, 감사하게도 소방기술사 취득을 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생활 이외에는 소방청이나 소방학교, 소방서, 그리고 각 지자체에 있는 자문위원, 심의위원을 통해서 사회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40살 때, 60살 때, 80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죽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현재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건지 그런 정답이 정해지더라고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러지 못한 그런 상사를 만난다든지 할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술도 먹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제 고집대로 꾸준히 제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못 만들더라도 적을 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말자,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절대 서운하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도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고마웠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목표가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결국은 제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상스러운 표현을 한다든지 나쁜 얼굴 표정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제 인품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게 됐다. 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래서 고운 말을 하고 좋은 얼굴 표정을 짓고 행동을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바로는 돈을 목표로 살아서는 절대 돈이 벌어지진 않고, 우리가 소방기술사를 공부를 한다든지 박사학위를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숭고한 목적으로 하면은 열심히만 살아온다면은 경제적인 부분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술사를 취득하시려는 후배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해야 될 건지, 그러면서 국민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나중에 활동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부분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37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해왔고 현재도 소방기술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혜택들이 정부와 이 사회에서 주어진 감사한 그런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애 다 할 때까지 어떻게 사회에 되돌릴 것인지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